네. 자, 다음 내용은요. 112 신고 11건 압사당하고 있어요. 경찰은 왜 대처하지 못했나? 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29일 밤, 그러니까 29일 오후 6시경부터 참사가 일어나던 10시 30분까지 무려 4시간 반 동안 112에 신고된 긴급 출동 요청, 압사당할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여기 급해요. 라는 신고가 모두 11건이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112에 신고된 것만 그렇습니다. 다산 콜센터라든지 119 쪽에 신고된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나 참사가 나기 전까지 신고된 것만 11건입니다.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처를 못했다. 네, 미리 대처는 못했다 치더라도 신고가 있었으면 출동은 했었어야죠. 뭐 신고도 한두 건 있었나? 11건이나 있었습니다. 한 건이 아니라 11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민들이 애타게 경찰을 부르고 있는데 경찰이 나가지 않았다. 자, 미리 대처는 못했다 치더라도 적어도 신고가 들어오면 뛰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고가 접수됐을 때 뛰어나가기만 했어도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12 신고 11건 제가 모두 입수했습니다. 그 11건에 들어있는 내용들 전문을 공개하면서 주요한 내용을 따라 하나씩 추려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 그리고 중요한 부분 모두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9일 오후 6시부터 112에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있다 라는 신고였습니다. 6시부터 접수되기 시작한 신고는 9시쯤 되면은 정말로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지금 압사당할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아요. 라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됩니다. 경찰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11건이나 접수가 됐는데 왜 경찰력은 제때 투입되지 못했을까요? 출동은 하긴 한 걸까요? 신고된 내용은 압사당하고 있다. 대형 사고가 나고 있다. 대형 사고는 구체적인 경고를 한 것만 11건이고 위험하다. 죽을 것 같다. 라고 좀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면 11건 모두에서 죽을 것 같다. 위험하다. 여기 좀 빨리 좀 와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11건 전부에서 압사당할 것 같다가 아니면 대형 사고가 나기 직전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죽을 것 같다. 좀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압사당한다라는 그 내용만 이미 5건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형 사고라는 표현,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합치면은 11건 전부에서 다 내용이 나옵니다. 자, 1번 녹취록부터 11번 녹취록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녹취록입니다. 1번 녹취록이 접수된 시각 29일 저녁 6시 34분 18시 34분이니까 6시 34분이죠. 신고자 여기 이태원 메인 스트리트 들어가는 길인데요. 해밀턴 골목에 이마트 24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너무 불안해요. 압사당할 것 같아요.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이태원역에서 내리는 인구가 다 올라오는데 빠져나온 인구가 섞이고 그 다음에 클럽에 줄 서 있는 그 줄하고 섞여 있거든요.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1번 녹취록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주요 부분만 한번 뽑아볼까요? 해밀턴 골목에 있는 이마트 24. 지금 사람들하고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하거든요.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역에서 내리는 인구가 올라오는데 빠져나오는 인구와 섞이고 다음에 클럽에 줄 수 있는 그 줄하고 섞이거든요. 예, 압사당할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29일 저녁 6시 34분, 18시 34분, 29일 18시 34분 첫 번째 신고였습니다. 두 번째 신고 볼까요? 2번 녹취록입니다. 여기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 밀치고 난리가 나서 다치고 하고 있거든요. 단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20시 09분 첫 번째 신고로부터 약 1시간 반이 지난 거였습니다. 예, 여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 밀치고 난리가 나서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났고 다치고 하고 있거든요. 단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밀치고 난리가 났다. 자, 그 다음에 3번 녹취록 넘어갈까요? 3번 녹취록은 이렇습니다. 예, 지금 인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갖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벌써 이때부터는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3번 녹취록 전체 내용이 이렇습니다. 와이키키 매장이라고 돼 있네요. 지금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지고 사고 날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해요. 예. 통제가 안 돼요. 삼거리에서 막혀가지고 영상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자, 이것이 20시 33분. 그러니까 20시 정각부터 20시 33분까지 두 번의 신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길바닥에 쓰러지고 지금 너무 막 이거 사고 날 것 같은데, 예, 사고 날 것 같다.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지고 있다. 이때부터 이미 길바닥에서 사람이 쓰러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쓰러진 게, 그러니까 뭐 이번 이태원 사고가 뭐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줄줄이 넘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넘어지는 사고가 10시 45분경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2시간 전에 8시 반부터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하는 일이 이미 이때 벌어지고 있었다. 길바닥에 쓰러지고 사고 날 것 같은. 이게 벌써 8시 반부터.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되는 거죠. 이때만이라도 경찰력을 제대로 투입을 했었다면 참사가 안 났을 겁니다. 이때예요. 8시 반. 밤 8시 반. 이미 밤 8시 반부터는 이미 상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4번 녹취록 볼까요? 자, 압사당할 것 같아요. 지금 좀 출동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압사를 당하고 있다고요? 예,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수라장이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8시 53분입니다. 아까 3번 녹취록에서 약 20분이 지났습니다. 예. 압사당할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압사당하고 있어요. 아수라장이에요. 네, 보이시죠? 상황이 지금 이미 8시 50분, 9시쯤에는 이미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금 상태는 심각해져 있습니다. 9시에는. 8시 반부터 사람이 넘어지기 시작했고 9시쯤에는 이미 너무 압사당할 것 같다. 심각하다. 아수라장이다. 라는 상황이 됐죠. 자, 이때부터 신고가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5번 녹취록 보실게요. 이 5번 녹취록은 9시 정각에 접수됩니다. 인파들이 너무 많아서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그 다음 6번 녹취록 볼까요? 이거는 9시 2분입니다. 자, 8시 53분, 9시 2분. 신고가 폭주하기 시작했죠. 자,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여기 진짜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사고 날 것 같아요. 난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7번 녹취록. 이것은 9시 7분입니다. 자, 8시 53분, 9시, 9시 2분, 9시 7분. 예. 상황이 벌써 심각해지는 상태입니다. 7번. 7번 녹취록에 보면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위기에 있거든요. 라고 하죠. 압사당할 위기에 있다. 이미 7번 녹취록에서부터 이미 나오는 얘기죠. 이때부터. 자. 자, 그러면은 8번 녹취록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8번 녹취록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압사당할 것 같아요. 압사당할 것 같다고요. 축제 중인데 상태가 심각해요. 안쪽에 애들이 막 압사당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9시 10분입니다. 8시 53분, 9시, 9시 2분, 9시 7분, 9시 10분. 이미 이때부터 상황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압사당하고 있다. 상태가 심각해요. 압사당하고 있어요. 상태가 심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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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표현이 이 112 녹취록, 8번 녹취록에만 심각하다는 말이 몇 번을 등장하느냐? 예. 제가 볼 때 이 심각하다는 표현이 8번 녹취록에서만 모두 4번이 등장하네요. 이때라도 경찰이 좀 출동을 했었으면 과연 이런 참사가 있었을까요? 자, 다음 9번 녹취록 볼게요. 자, 9번 녹취록은 9시 51분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자, 이 9번 녹취록의 핵심은 가능하면 좀 빨리 와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9시 10분경에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아마 어떻게 그 상황이 좀 너무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다가 10시쯤에 다시 상황이 심각해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경찰을 출동해 달라는 요청이 오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10분 녹취록을 합니다. 10번 녹취록. 예. 압사당할 것 같아요. 통제 좀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10시 나옵니다. 예, 압사당할 것 같아요. 골목에서 내려오기가 막 밀고 압사당할 것 같아. 통제 좀 해주세요. 자, 이미 10번 녹취록. 이게 10시 정각입니다. 그리고 11번 녹취록. 10시 11분입니다. 1호부터 30분 뒤에 참사가 났죠. 자, 여기는 뭐라고 한다? 압사될 것 같아요.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전화통화가 잘 안 됩니다. 어디죠? 여보세요? 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상황이 매우 나빠진 거죠. 11번 녹취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녹취록만 보면, 이 녹취록만 봐도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 중에서 적어도 이 11번 녹취록이, 그러니까 마지막 녹취록이 접수되었을 때, 이때만이라도 제대로 출동을 해서 경찰력을 투입을 했다면 과연 참사가 일어났을까? 참사 혹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날 총 4번을 출동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번씩이나 출동하면 뭐합니까? 통제를 해야죠. 지금 확인되기로는 11번 녹취록이 접수되고 난 다음에 경찰이 출동했던 것 같고, 이때 출동한 경찰들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목이 쉬도록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여기 위험해요. 사람 죽어가요.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11번 녹취록, 이 직후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파출소에서 출동을 한 걸로 보이는데,
파출소 인력 가지고는 대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찰이 현장에 접근하는 것조차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이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9시 때 신고가 폭증하고 있을 때, 이때 제대로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못 갔다. 그 다음에 유상범 의원, 통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도 없다. 자, 이래도 책임이 없습니까? 신고가 들어갔어요. 신고가 들어갔고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1항,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 등등 극도의 혼잡,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음 각호의 조치란 위험의 고지, 긴급 피난, 대피, 그 다음에 어디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는 정지 명령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신고가 있었고 그 신고가 진실했고 신고의 내용이 극도의 혼잡,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을 신고했고 경찰이 인지했습니다. 그랬으면 위험을 통제하고 길거리에서 통행을 좀 제한을 하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래도 근거가 없습니까? 블루밍님, 한동훈 마약 단속에 경찰이 깔리면 한동훈 마약 단속에 경찰이 깔리면 안 되어서 일부러 투입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 특히 법무부와 검찰은 마약 사범을 소탕해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마약 사범은 역시 검찰이 잡아야 돼. 뭐 이런 걸 입증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약에서 한 건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용산, 이번에 이태원에서 뭘 좀 잡아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수사력을 투입한다고. 혹은 마약 단속을 하려면 정복경찰이 아니라 사복경찰이 해야 되겠죠. 자, 사복경찰을 투입을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복경찰이 나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투입이 늦어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지금 마약 수사를 통해서 한 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들 말 맞다나 검수완박을 어떻게든 간에 뒤집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 투입이 늦어지거나 경찰 투입이 모자라지 않았느냐,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보노보노맘님, 경찰 녹취록 다 수집해야 돼요. 자, 쿨핀님, 그 이태원 도로가 대통령 지나간 도로에 해당하나요? 이 부분 물어보시는 분 많습니다. 이 이태원의 이 도로가, 그러니까 이태원역이 있는 그 도로가요. 그러니까 녹사평역에서 뭐 이쪽 쭉 지나가는 그 길이죠. 이 도로가 윤석열이 지나가는 도로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아닙니다. 윤석열은요, 더 앞쪽, 더 한강 쪽으로 더 나와가지고, 미군 미 8군 쪽, 미군의 용산 기지 쪽으로 나와서 한강 시민공원 쪽에
이수역 있죠? 예, 이수역이란 이촌역이 헷갈립니다. 이촌역을 통해서 앞에 있는 그 큰 길 아시죠? 예, 그 큰 길을 따라서 예,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난 그쪽은 윤석열이 가는 도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자, 앞쪽에 있는 큰 도로, 그렇죠. 한남대교 쪽이죠. 예. 동작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동작대교와 한남대교를 지나가려면은 예, 거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교통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교통 통제를 하게 되면은 예, 바로 그 위쪽 이 녹사평역 그쪽으로는 교통 통제를 할 수가 없죠. 윤석열이 가야 되는 길이 있으니까 그 길에 교통소통을 잘 되게 하려면 녹사평역에 있는 그 이태원길, 그 이태원길을 뚫어놔야 돼요. 거기도 막고 윤석열 가는 출퇴근로도 막고 하면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용산구청 근처 거기 있죠. 그쪽은 난리도 아니겠죠. 결국에는 윤석열이 가는 길은 아니나 윤석열의 출퇴근 때문에 여파를 좀 받았다. 윤석열의 출퇴근 때문에 그쪽 길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예, 보노맘님, 윤석열 하나 끌어내리면 되겠다고요. 네. JSA님, 책임지지 않으려는 윤석열, 최초 신고가 6시 34분인데 왜 방치했는지 라고 하셨네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하면은 속이 터집니다. 6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시 반에 첫 신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8시쯤에 두 번째 신고, 그 다음부터 계속 신고가 폭주하기 시작하죠. 특히 8시 53분부터 9시 10분까지는 정말 거의 2, 3분 간격으로 계속 신고가 접수됩니다. 아마 경찰도 아마 그때 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경찰력이 부족했죠. 이미 길이 막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 접근하는 것도 힘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좀 일찍 출동했더라면,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부분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게 10시 50분쯤 됐나 봐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첫 번째 구조자가 나올 때까지 약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구조를 못했다는 거죠. 왜 못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이 압사가 됐으면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압사가 됐으면 맨 뒤에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씩 빠져나옵니다. 근데 앞에서 땡겼어. 빠져나와. 맨 밑에 깔려있는 애부터 땡겼어. 빠져나오겠냐고. 그렇게 몇 사람, 지금 골목 전체가 다 깔렸는데, 뒤에서부터 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야지. 예? 그래야지 밑에 있는 애들 빼내지. 근데 밑에 맨 아래 깔린 애들부터 끄집어내면, 그 끄집어내지겠어요? 위에부터 나가라 그래야지 나가지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골목을 위에서 가려니 길이 또 막혀있던 거예요. 정말, 예. 그래서 그 막힌 길을 뚫고 경찰이 골목 위쪽 위에서부터 사람들을 뽑아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20분 정도가 지났고요. 그래서 맨 밑에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이 사망했던 겁니다. 즉, 맨 아랫부분에 깔려있던 분들은 깔린 상태로 1시간 있었던 걸로 보여요. 살아남기가 어렵죠. 참 답답합니다. 자, JSA님, 이태원 참사를 하지 마시고 할로윈 참사라고 해주세요. 거기 상인들 다 죽어요. 그것도 그렇군요. 이태원 상인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지난번 코로나 때. 코로나가 이태원에서 퍼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이태원 그 상인들 상당히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홍석천 씨랑 좀 가깝게 지내가지고 홍석천 씨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홍석천 씨 얘기도 그러더라고요. 이태원이 마치 무슨 범죄 소굴처럼 돼버려가지고
이태원이 모든 코로나의 시작이나 소굴처럼 돼버려가지고 정말 큰일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태원이 다시 좀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 시점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마 상인들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로 가지 말고 할로윈 참사로 가자.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네요. 네, 용산 참사. 용산 참사란 말도 맞는 것 같네요. 용산 참사. 제2차. 예, 용산 참사. 제2차 용산 참사라고 하는 게 보시는 게 맞겠네요. 예. 제2차 용산 참사. 1차 참사가 이명박 때였죠. 2차 참사는 윤석열 때. 이렇게 보면 되긴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11건의 112 접수 기록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112 접수 기록 거의 대부분의 한 서너 건을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위험하다, 죽는다, 압사당한다, 아수라장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심각성이 과연 경찰에는 얼마나 전달됐는지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112 센터에 접수가 되면 지령실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한 2단계, 3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그 당시 신고자의 급박한 그런 상황은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처가 늦었나? 라는 생각도 지금은 또 드네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